홍성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내포 신도시에 거주하는 60대 부부로 최근 이집트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추가 연기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신상이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태안군청 공무원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유출한 문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충남방송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보는 나는 유권자다. 오늘은 청양시내 상인들을 만나 총선 후보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홍성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 이집트 여행을 다녀온 60대 부부로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와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 첫 확진자는 내포 신도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입니다. 지난 12일 근육통과 소화불량을 겪었고 나흘 뒤엔 발열 증상이 나타나 홍성군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다음 날인 17일 오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집트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내를 포함해 모두 18명이 동행한 여행사 단체 관광이었는데 국제 노선이 많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경유했습니다. 여행 기간이 끝나고서 보면 거의 지금은 격리 해제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분이 다녀온 본인도 자기가 언제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 요거는 좀 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60대 아내는 증상이 없었지만 검사 결과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도는 부부 모두 직업이 없고 대부분 집에 머물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밀접 접촉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수준처럼 거의 집에서만 있었고 답답할 때는 그냥 그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살짝 산책을 했다라고 이렇게 본인은 구술로 얘기를 합니다. 현재 본인의 구술에 의하면 타 어느 지역을 이동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여행객 16명은 다른 시도 거주자로 아직까지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최근 홍성을 들른 딸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GPS 등을 통한 역학조사를 벌여 이동 경로와 밀접 접촉자 등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천안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성남 은혜회관 교인 1명이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대 남성으로 예배에 참석했으며 또 다른 교인 1명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5일 만에 확진자 2명이 추가되면서 17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확진자는 모두 118명으로 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추가 연기됨에 따라 충남도 교육청이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학습 지원 대책으론 18일부터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 유튜브 전용 채널에서 중학교 11개 강좌와 고등학교 8개 강좌를 개설하고 실시간으로 수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선 현재 운영 중인 긴급 돌봄 서비스의 수요를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개학에 대비해 마스크 10만 장을 모든 학교에 보급하고 156개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교육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학 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심리적 부담도 참 크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휴업 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개학 후 학생들의 일상의 교육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할 위험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안전이 우선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래도 전염성이 높은 거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개학을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벌이 부모 가장으로서 아이들 주말이고 평일이고 집에만 있는 거 보기 좀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지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개학을 연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녀 있고 손자도 있는데 여태까지 집에서 지금 잘 저기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 가서 옮겨오면 또 식구들이 다 또 옮길 수도 있는 거니까. 반면 더 이상 개학이 연기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공부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빨리 친구를 만나고 싶은 학생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덜 연기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도 빨리 가고 싶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빨리 개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PC방에도 올 일이 없고 개학을 하면 친구들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개학이 늦어져도 걱정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손주들 봤을 때는 얼른 가서 학교 가는 게 낫죠. 집에서 뒹굴뒹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게임에 빠져 있고 TV에 빠져 있고 이러니까 좀.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면 될수록 본인 어린애도 몸이 안 좋고 그 보살피고 있는 부모도 안 좋지. 학교 휴업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 학습이나 육아에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는 초중고 학생을 다 이렇게 데리고 있거든요. 네. 애가 셋인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은 되지만 시간이 너무 길게 가니까 시간이 조금 아깝고 조금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조그맣게 놀 수 있게 교구 같은 거를 애기 있는 집마다 좀 보내준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걸로 좀 재밌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 4월 개학을 맞게 된 교육 현장. 각 학교에선 온라인으로 원격 학습을 도입하고 긴급 돌봄을 추가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김돈곤 청양군수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군수는 인근 홍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동선을 확인하고 내포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해 청양사랑 상품권 33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공무원 당직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돈곤 청양군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근 홍성 내포에서 지금 확진 환자가 한 명이 발생했는데 우선은 동선을 저희들이 체크하고 혹시 청양에 다녀가셨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잘 챙기고 특히 이제 내포에 이렇게 출퇴근한다든지 그런 직원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가능한 한 밖에 외출을 좀 자제하고 대면 접촉을 좀 줄이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남방송에선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릴레이로 들어보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엔 청양 시내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양의 휴식 레스토랑의 대표 신영숙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청양에 사는 김숙희입니다.
네, 저 청양 원곡 사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적으로 좀 더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깨끗하고 그냥 정당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서로의 책임 있게 그리고 이제 약속 잘 지키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구 감소예요. 낙후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고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별로 형성이 잘 안 되어 있고요. 물론 인구가 너무 작잖아요.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구경하는 것들이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놀만 하는 것으로 많이 있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노는 거가 없고 이제 보는 거 없으니까 저기 젊은 사람들 조금 외지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도덕성과요, 정직함입니다. 도덕성과 정직한 후보자가 일을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일을 잘하시는 분이 낫겠죠. 제 생각은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서로 이제 불편하지 않게 약속도 잘 지키고 이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서로 일하기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 사고 이후 사측의 대정비 기간 축소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정비 당시에도 일부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상주업체 관계자와 플랜트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8일간 진행된 대정비 과정에서 최소 6건의 사고가 노조 측에 접수됐습니다. 설비에서 새어나온 화학물질로 인한 부상과 화재 사고로 인한 정전 등이 발생했으며 이외에도 노조 측에서는 대정비를 위한 셧다운 이후 1개월에서 2개월 사이 1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 A씨는 보통 대정비 기간을 셧다운부터 임시 가동까지 30일 이상 잡는데 지난해는 30일이 채 되지 않았다며 일정이 짧다 보니 촉박하게 진행됐다.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영향이 일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해가스 등을 사전에 배출하는 작업인 퍼지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가스나 유해물질이 새기도 했다며 대정비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100% 퍼지를 시켜야 하는데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 B씨는 일정이 짧은 만큼 열 관리 청소나 보수 과정에서 꼼꼼하게 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현장 작업자들이 부분적으로 투입되다 보니 대정비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대정비 과정에서 생긴 산재가 폭발이나 운영상의 사고는 아니지만 100% 퍼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돌발적인 자잘한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며 외관이 노후됐었는데 배관과 밸브가 연결되는 부분의 누수를 방지하는 부품은 오래 두면 부식된다. 압력을 견디지 못해 새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산재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시 산재 처리를 할 만큼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퍼지 또한 100% 이루어졌다. 퍼지를 진행한 뒤 체크를 한 다음에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면 작업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며 퍼지가 완벽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 사고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신상이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태안군청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태안군 주민의 이름과 주소, 직장 등 개인정보가 나온 보고서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출한 문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가족과 지인들 건강이 염려돼 문서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에 239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5억 원 증가한 것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대폭 줄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방 신호기, 차량 저감시설, 안전표지 등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시설을 확충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사업도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충남도는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산 천수만 간척지의 국제적 보호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수천 마리가 찾아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산 버드랜드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흑두루미가 계속 늘어 현재 4,800여 마리가 먹이 활동 중인데요. 전 세계 흑두루미의 25% 수준으로 이 정도 규모가 천수만에서 관찰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태안군이 코로나19로 격리돼 단독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65세 미만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가능하며 상담 후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산군 보건소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를 위해 마스크를 무료로 공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와 출산 가정 등 모두 500명입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임산부 엽산제와 철분제를 직접 배달하고 각종 의료비 지원 신청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방침입니다. 광천 해저식품이 대한적십자사의 홍성 지역 특산물인 광천김 2,30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홍성 구항면에서도 공리마을 김기섭 이장이 손녀의 돌잔치 비용 50만 원을 성금으로 전하는 등 주민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은 맑겠는데요. 지역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한낮 기온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3도, 서산과 홍성 0도, 당진, 예산은 1도, 태안은 2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13도, 서산 16도, 당진과 홍성, 예산과 청양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맑고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밀린 빨래 하셔도 좋겠습니다. 세차 효과도 좋고요. 외출하기에도 좋은 날씨지만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목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는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거나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맑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1.5m까지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